잠시 후 여러분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일본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약 1만 년 전, 일본 열도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조몬 문화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조몬 토기와 간석기를 사용하였고 녹두와 표주박을 재배하는 등 농경이 시작되었지만 주요 생계수단은 수렵과 채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닷가나 샘물을 얻기 쉬운 곳에 움집을 지어 생활하였습니다. 이들은 어패류를 주식으로 하고 사슴이나 멧돼지를 사냥하거나 도토리, 밤, 호두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먹거리를 채집하여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기원전 3세기경, 청동기와 철기 제작 및 벼농사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대륙과 한반도에서 일본의 규슈 북부로 이주하면서 야요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야요이인들은 처음에 목재 도구와 간석기를 사용해 논을 경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를 덧댄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업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청동기는 주로 제기와 장신구 제작에 사용되었고 철기는 생산 도구와 무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기원 전후 일본 열도에서는 야요이 문화의 확산과 농업 생산력 발전에 힘입어 정치체가 출현하였습니다. 3세기경에는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약 30개의 소국이 연합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은 제사장적 성격을 가진 지배자로서 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으며 239년에는 중국의 위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친위 외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공동으로 한 여인을 왕으로 세우고 히미코라고 불렀다. 귀도를 행하고 백성을 미혹하였다. 나이가 먹도록 남편을 맞지 않고 남자 동생이 있어 통치를 보좌하였다. 이와 같이 진수의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통해 히미코 여왕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세기 무렵 출현한 일본의 야마토 정권은 여러 소국들을 통합하며 통일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6세기에는 쇼토쿠 태자가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유교와 불교를 비롯한 다양한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료제를 정비하는 등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불교를 적극적으로 진흥시켜 일본 최고의 불교 문화인 아스카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건립된 대표적인 사찰인 호류사에서는 고구려 출신 승려 담징이 금당 벽화를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7세기에 들어서면서 야마토 정권은 중국의 발전된 문화와 기술 습득을 위해 유학생과 승려를 포함한 사절단인 견수사와 견당사를 중국에 파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645년 당의 정치와 문화를 배우고 돌아온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다이카 개신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당의 율령 체제를 모방한 중앙 집권 체제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중앙 집권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7세기 말에는 일본이라는 국호와 천황이라는 군주의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01년에는 다이호 율령을 반포하여 재래를 담당하는 신기관과 정치를 담당하는 태정관을 설치하고 태정관 아래에 행정을 담당하는 팔성을 배치한 이관 팔성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확립하고 율령을 토대로 한 정치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용조 세법을 실시하고 당나라 균전제의 영향을 받아 토지 분배 제도인 반전수 수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일본의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고 사회 및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8세기 초 야마토 정권은 수도를 헤이조쿄로 이전하였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따 도시를 건설하였고 이로써 나라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라 시대의 일본은 신라와 당과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견신라사와 견당사를 파견하여 양국의 문물과 제도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을 국과 군으로 세분화하였고 국가에서 토지를 할당받은 농민들에게 관료제를 통해 조세를 징수하는 율령 국가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나라 시대에는 수도인 헤이조쿄를 중심으로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성격의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불교가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크게 성장하였고
수많은 사원이 건립되고 불상이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나라시대 최고의 호국 사원인 도다이사가 이 시기에 건립되었으며 이곳에서 신라의 민정문서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고대 역사와 신화를 정리한 문헌인 고사기, 일본 서기가 편찬되었고 일본의 고전 시가를 엮은 만엽집도 편찬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실과 귀족 간의 대립이 중앙 집권 체제를 약화시켰고 이에 8세기 말 천황은 불교 세력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헤이안쿄로 천도하였습니다. 이로써 약 400년간의 헤이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헤이안 시대는 문화적으로는 매우 번성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귀족들의 지속적인 개입으로 인해 왕권이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귀족과 호족, 사원들이 대규모 장원을 소유하였고 지방에서는 무사계층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부상하며 중앙정계에 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9세기에서 10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은 주변 국가인 당, 신라, 발해 등이 멸망하자 이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체적인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9세기 말에는 중국과의 공식적인 교류를 담당하던 견당사가 폐지되었고 외래 문물을 일본의 고유한 풍토와 생활 방식에 맞게 바꾼 국풍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국풍문화는 일본의 고유 문자 체계인 가나를 탄생시켰습니다. 가나를 사용한 일본 고유 형식의 시가인 와카가 발달하였고 가나로 쓰인 이야기책인 모노가타리가 유행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과 관복 등의 일본 고유의 특색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불교도 일본화되어 고유의 특성을 띤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헤이안 시대 후반 율령체제가 동요하고 사유지인 장원이 인정됨에 따라 귀족과 호족들은 장원을 확대하고 자신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권은 약화되고 사회는 불안정해졌습니다. 귀족과 호족들은 자신들의 토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장하여 무사가 되거나 무사를 고용하였습니다. 수도에서는 조정의 무관들이 왕실이나 귀족의 신변 경호 및 저택의 경비를 맡았으며 이들 무사들은 서로 연합하거나 항쟁을 반복하며 점차 거대한 무사단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12세기 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귀족 세력을 제압하고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가 탄생하였습니다. 막부란 쇼군이 주둔하던 막사란 뜻으로 막부에서 쇼군은 왕을 대신하여 정치를 주도하였습니다. 막부 시대에는 쇼군이 세습적으로 최고 통치자가 되어 왕을 대신한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무사들에게 토지 지배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치안 유지와 장원 관리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막부가 성립된 이후 천황은 주로 의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하였고 쇼군은 무사를 통솔하며 일본의 최고 지배자로 군림하였습니다. 쇼군의 가신인 무사들은 중앙에서 부여받은 권력을 바탕으로 지방 정치를 주도하였습니다. 이로써 쇼군을 수장으로 하는 막부가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일본 특유의 봉건제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의 등장으로 헤이안 시대의 귀족 문화에 무사들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더해져 문화 전반에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문학에서는 전쟁과 무사의 삶을 소재로 한 설화집이 다수 출간되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귀족의 몰락과 무사의 승리를 묘사하며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와 무사 계층의 부상을 반영하였습니다. 견당사 폐지 이후 일본과 중국 간 공식적인 국교는 중단되었지만 민간 무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송해 동전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일본 내에서 화폐로 사용됨으로써 화폐 경제가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또한 황무지 개간으로 경작지가 확대되었고 벼의 품종 개량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는 쌀과 보리를 번갈아가며 재배하는 이모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주요 도시에서는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져 농산물과 생활용품을 교환하는 시장이 정기적으로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수공업도 발전하여 장원에서 전문적인 수공업자들이 활약하였고 상공업자들은 동업조합을 조직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선종과 성리학이 도입되고 새로운 불교 종파가 성립되는 등 새로운 문화적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전하던 가마쿠라 막부는 13세기 후반 원나라의 침입을 두 차례 방어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고 무사들 사이의 불만과 분열도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체제를 크게 흔들며 막부의 쇠퇴를 가속화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혼란스러운 전국이 이어졌고 14세기 초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교토를 기반으로 무로마치 막부를 세움으로써 가마쿠라 막부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1336년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고묘 천황을 옹립하여 교토의 북조를 수립하고 무로마치 막부를 개창하였습니다. 한편 고다이고 천황은 교토를 떠나 요시노의 남조를 세우고 자신이 정통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남조와 북조의 두 왕조가 대립하는 남북조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이는 1392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감합무역을 통해 명과 교역하고 왜구를 단속하였습니다. 감합무역은 무로마치 시대에 명과 일본 간에 이루어진 조공무역으로 국가가 파견하는 정식 사절단임을 증명하는 감합부라는 공식 증서를 소지한 선박에게만 교역을 허용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 간 공인된 무역이 보장되었습니다. 일본은 감합무역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지만 무역의 실권은 점차 지방의 다이묘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무로마치 막부 시대에는 서민 계층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경제적, 문화적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리시설이 정비되어 이모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상공업자들의 동업조합인 자의 종류와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화폐 유통이 확대되면서 경제 활동이 활발해졌고 원거리 상업도 발달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다도와 꽃꽂이가 이 시기에 발전하였습니다. 15세기 후반 무로마치 막부는 쇼군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온인의 난이 벌어지자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약 100년간 전국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전국시대의 일본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늘어나며 서양 문물이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조총과 크리스트교가 전파되어 일본 사회에 새로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키며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하지만 정유재란 중 히데요시가 사망하며 조선 침략은 실패로 돌아갔고 일본은 권력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하며 일본 전역의 지배권을 확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603년에 에도에 새로운 막부를 설립하며 에도 시대를 열었습니다. 에도 시대의 일본은 막부와 번으로 구성된 막번 체제를 통해 전국을 통치하였습니다. 쇼군은 중앙정부와 자신의 직할지를 지배하며 정치 군사적 권위를 행사하였고 지방의 다이묘들에게는 번이라 불리는 영지를 주어 그들의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막부는 엄격한 법규인 산킨코타이 제도를 통해 다이묘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한편 천황을 정치에서 배제하여 막부의 통제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산킨코타이 제도는 다이묘들을 정기적으로 에도에 머무르게 한 제도로 이 제도에 따라 다이묘의 가족은 에도의 인질로 머물고 다이묘는 경년 주기로 에도와 자신의 영지에 교대로 거주해야 했습니다. 산킨코타의 행렬의 규모는 다이묘의 세력에 따라 달랐지만 일반적으로 수백 명에 달하였습니다. 다이묘는 수행 인원을 이끌고 에도와 영지를 왕복하는 데 드는 비용과 에도와 영지에서의 이중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으며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다이묘들의 재정을 악화시켜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중앙집권과 지방 분권이 결합된 막번 체제는 봉건 체제의 특징을 가지면서도 막부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봉건 체제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메이지 유신까지 260여 년간 유지되었으며 일본의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병농 분리를 통해 사회적 계층과 역할이 엄격히 구분되었습니다. 병농 분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시행한 전국적인 토지 조사와 무기 몰수를 통해 무사, 농민,
존인의 신분을 고정한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이들의 거주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업과 신분 이동도 금지하였습니다. 병농 분리를 통해 무사는 농촌을 떠나 다이묘의 성을 중심으로 건설된 조카마치에 거주하게 되었고, 이로써 조카마치는 군사 및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상인과 수공업자는 무사의 일상생활과 군사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물품을 제작하기 위해 조카마치에 모여 살며 존인층을 형성하였고, 무사와의 관계를 통해 상업과 수공업을 발전시키며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16세기 경부터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등 서양 상인들이 동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일본 상인들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졌습니다. 에도 막부는 해외로 나가는 상인들에게 슈인장이라는 무역 허가증을 발급하여 교역의 공신력을 높이고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슈인장은 특정 상인이나 배에 발급되었으며, 이를 소지한 상인들은 막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해외 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상인들은 동남아시아 각지에 진출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고,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 일본인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에도 막부는 1630년대 중반에 쇄국 정책을 강화하여 크리스트교의 포교를 금지하고 사무역을 엄격히 통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나가사키의 대지마를 개방하여 네덜란드 상인과의 교역을 허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로부터 서양의 의학, 천문학, 조선술 등의 학문이 전해졌고, 이를 통해 서구의 근대 학문을 뜻하는 난학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서양의 해부학을 소개한 해체 신서의 출판을 계기로 난학이 크게 융성하였습니다. 대지마는 1636년 기독교 포교를 금지하기 위해 나가사키 앞바다를 매립하여 만든 부채 모양의 인공섬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포르투갈인들이 격리되어 거주하였지만 1641년 네덜란드인들을 이주시키면서 약 200년간 일본과 네덜란드 간의 무역기지로 활용되었습니다. 일본은 대지마를 통해 서양의 물품뿐만 아니라 기술과 학문도 받아들였으며, 에도 막부는 네덜란드 상관장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이를 자국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개간 사업으로 농경지가 확대되고 농기구의 개량과 시비법의 발전으로 농업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어 각 지역에서 쌀뿐만 아니라 차, 목화, 염료 등 다양한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습니다. 또한 막번 체제의 정비와 함께 전국의 도로망이 정비되면서 물자의 유통이 원활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상공업이 발전하였고 여러 지역에 도시가 발달하였으며,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가부나 카마라 불리는 동업조합을 조직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발전에 힘입어 중산층으로 성장한 존인은 여가를 즐기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가부키, 우키요에 등 특유의 존인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가부키는 에도 시대 존인 계층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연극으로 노래, 춤, 기예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며 남성이 여성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키요에는 에도 시대 서민층을 중심으로 유행한 풍속화로 다색 목판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에도 막부 시대에는 상하의 신분 질서와 예절을 중시하는 성리학이 체제 유지를 위한 관학으로 채택되었지만, 성리학의 경직성을 비판하며 개인의 내면적 성찰과 도덕적 행동을 강조한 양명학 역시 성행하였습니다. 18세기 후반, 일부 학자들은 고전과 고대사를 연구하며 외래 사상에 물들지 않은 고대 일본의 정신을 추구하는 국학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국학자들 중 일부는 일본 고유의 전통과 신화를 연구하며 신도와 천황의 존엄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막부 체제에 대한 비판과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상적 기반은 후에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 중심의 정치 체제를 회복하려는 존왕양유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도 막부는 약 200년간 일본을 통치하며 통상과 외교를 엄격히 제한하는 쇄국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영국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내에서는 서양 열강의 무력과 식민지 확장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은 군함을 이끌고 일본에 도착해 무력 시위를 벌이며 개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굴복한 일본은
1854년 미국과 미일 화친 조약을 맺어 두 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어 1858년에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해 추가로 항구를 개항하고 치외 법권을 인정하였으며 관세 자주권을 상실하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자주적으로 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맺은 조약들은 일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으며 이후 일본은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도 유사한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맺은 통상 조약에서 특정 국가에 제공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다른 조약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외 법권은 한 국가의 국민이 다른 나라의 영토에 있을 때 그 나라의 국내법을 따르지 않고 자국의 법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를 뜻합니다. 미일 화친 조약 제2조 시모다 하코다테는 미국 선박의 땔감, 용수 및 선원의 식수, 석탄, 부족한 물품 조달에 한해 입항을 허가할 것. 제9조 미국에 편무적인 최혜국 대우를 줄 것.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제3조 시모다 하코다테 외에 추가로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를 기한 내 개항할 것. 제4조 일본에 수출입하는 모든 상품은 별책 규정대로 관세를 낼 것. 제6조 일본인에게 죄를 지은 미국인은 미국 영사재판소에서 조사하여 미국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일본이 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서양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들로 인해 개항이 이루어진 후 막부의 굴욕적인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특히 외국 상품의 대량 유입과 금, 은의 유출은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고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하급 무사를 중심으로 외세 배격 운동인 양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반막부 세력은 이러한 움직임을 외세를 배격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을 다시 세우자는 조낭양이 운동으로 발전시켜 막부 타도에 이용하였습니다. 결국 1868년에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중심이 되어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메이지 정부는 일본을 강력한 근대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였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에도를 도쿄로 개명하여 수도로 삼았으며 다이묘가 통치하던 번들을 통폐합하여 현을 설치하고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지사들을 파견하여 통치하도록 하는 폐번치현 제도를 시행해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봉건적 신분제를 폐지하고 징병제를 도입해 근대적 군대를 육성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토지세를 징수하는 근대적 납세 제도를 확립하여 국가재정을 안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양식 교육제도와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미국과 유럽 등지에 유학생과 사절단을 파견하여 서구의 근대 문물과 지식을 적극 수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의 재협상 및 개정을 위해 파견된 이와쿠라 사절단은 비록 목적 달성에는 실패하였지만 미국과 유럽 각국의 문물을 시찰하여 일본의 근대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은행 설립, 철도 부설, 그리고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19세기 말에 이르러 일본은 근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서양의 학문과 사상이 일본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의회 개설과 헌법 제정 등 서양식 입헌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자유민권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제5조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거나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없다. 제72조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해치고 건국의 취지를 방해할 때 국민은 그것을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다. 이와 같이 1881년 자유민권운동가가 제시한 헌법안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강조한 자유민권운동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신문지 조례와 집회 조례를 제정하여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반정부적 활동을 통제하였습니다. 동시에 천황의 권한을 강조한 일본 제국 헌법을 공포하고 이듬해 의회를 개설하여 입헌 군주국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헌제는 겉으로는 서구식 입헌주의를 따르는 듯 하였으나 실제로는 천황에게 정치적 대권과 군 통수권 등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천황 중심의 국가 체제였으며 민주주의적 요소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본 제국헌법 제1조 일본은 만세 일개에 천황이 통치한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며 헌법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맺으며 재반조약을 체결한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일본 제국헌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메이지 정부는 교육 칙어를 제정해 국민들에게 천황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강조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교육의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또한 일본 전통 종교인 신도를 사실상의 국교로 삼아 천황의 권위를 신성한 것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천황의 권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는 천황과 국가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이후 일본의 정치, 사회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천황에 대한 충성과 일본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동아시아 침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모순과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고 자본주의 발전을 통해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1870년대 일본에서는 대륙 진출을 위해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을 정복해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정부 내에서 내정개혁의 시급성을 주장한 세력의 반대로 유보되었습니다. 이후 개혁을 통해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한 메이지 정부는 적극적인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구실로 1876년 조선과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부산, 원산, 인천의 세계 항구 개항과 치외법권 그리고 해안 측량권을 허용하는 조건에 합의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타이완을 침공하고 류큐를 합병해 오키나와 현을 설치하였으며 러시아와의 조약으로 홋카이도와 쿠릴 열도를 차지하는 등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청과 경쟁을 벌이던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 청나라로부터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할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세력 확장을 경계한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삼국 간섭을 행사하여 랴오둥 반도를 청에 반환하도록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삼국 간섭 이후 러시아가 만주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자 일본은 1902년 영국과 영일 동맹을 체결하고 미국과도 우호 관계를 맺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1904년 일본은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며 러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주요 전투에서 잇따라 승리한 일본은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을 맺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랴오둥 반도의 조차권과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었으며 사할린 남부를 할양받았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경제적 세력을 확장하며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후 1905년 일본은 을사조약을 체결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을 간섭하였습니다. 1910년에는 한일 병합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국권마저 강탈하여 대륙 침략의 기지로 삼는 등 조선을 식민지화하였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세력을 더욱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승전국으로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이익을 얻으며 독점 자본주의 체제를 완성하였습니다. 하지만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줄고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자 일본은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장악한 후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내세워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만주 사변 이후 국제연맹은 일본의 만주 점령을 규탄하며 군대 철수를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1933년 국제연맹에서 탈퇴하였습니다. 1932년에는 일본 군부의 강경파가 쿠데타인 5.15 사건을 일으키면서 일본의 군국주의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군부는 재벌들과 협력해 산업 발전과 군비 확장에 힘쓰며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1937년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켜 중국을 침략했고 난징을 점령한 후 난징 대학살로 불리는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1941년 하와이 진주만에 주둔한 미국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일본은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하며 전세가 역전되었고 1945년 8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소련이 참전하자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연합군의 통치하에 놓였지만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주권을 회복하며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더욱 다양한 나라의 역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